네, 반갑습니다. 8월 24일 토요일 종목 진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좀 이슈화된 종목군들 많이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우리기술, 미코바이오메드, 그리고 DXVX, 여성분들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하나갤러리아, 또 이엔셀, 유한양행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종목들이 주력 종목군들은 아니죠. 이제 주도주 패턴들은 아닌데 이슈들이 있는 종목들이라서 상당히 또 궁금증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 종목군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기술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기술 급등세를 좀 보였습니다. 네, 10% 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되어 있죠. 지금 보면 이제 약간 방산 패턴이라고 좀 되는 것 같아요. 현대 로템의 장갑차 핵심 부품을 독점 공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달이죠. 시제품 납품 예정에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좀 진행이 됐고요. 원래 우리기술 같은 경우는 이거 방산 쪽 말고도 다른 쪽에서도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쪽에서 이제 방산 쪽에 기대감을 좀 가지고 들어오는 모습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좋은 재료가 나왔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고요.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포지션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네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스마트팜, AI, 로봇, 그 다음에 원전 등등등 재료가 굉장히 많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요, 단기적 저항에 좀 걸려있는 모습이죠. 2,300원대에 넘어가면서 매물대 그리고 저항대에 부딪히는 모습인데, 분명히 고점에 물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팔아먹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단기적 매도가 나왔는데, 이 차익 매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료가 워낙 좋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매수가 많이 들었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저항에 대한 어떤 성의만 좀 보여준 그런 모습이었다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아마 무난히 주가 상승을 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밀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상승 포인트가 더 연결될 수 있을 거라 판단돼요. 지금은 2,400원대 넘어서게 되면 매물대를 통과하는 형태로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그 2,400원대 상승 흐름을 연결해서 가져갈 수만 있다라면 아마도 갭상승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요? 이 저항에 대한 부분들 돌파하면서 상승 흐름을 가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이렇게 되면은 2,400원대 이상 돌파, 그러면 매물대 통과, 그러면 매도를 안 하겠죠. 자, 매도가 안 하는 상태에서 매수가 들어오면 주가가 좀 더 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본다면 이 종목 그냥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일단 보면서 홀딩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대신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지지만 그만큼 또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와버리게 된다면은 주가가 압박감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가지고 계시는 것이 최선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61선 넘어가는 구간 2,350원에서 2,400원 구간대 넘어가게 되면 더 좋은 흐름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매수 포인트는 지금 당장은 나오기 어렵습니다. 주가가 만약에 내려가서 2,000원까지 내려가면 어떨까요? 그래도 매수 포인트 잡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지금은 매수 의견은 드리기가 좀 어려운 구간이고요. 차트 흐름 자체가요, 그동안 이격을 벌린 형태로 진행이 됐었고 이평선 정렬이 안 된 상태에서 호재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매수 의견은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매물대 넘어가는 상황을 그대로 연결시켜 간다라면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승 여력이 조금 더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신규 접근은 대응하기 좀 어렵죠. 올라간 다음에 매수하는 것도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요. 지금은 매수 의견보다는 홀딩 전략만 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다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조금 더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미코바이오 볼게요. 미코바이오메드는 자, 고점권에서 지금 좀 밀리는 모습이에요. 자, 요거는 사실 이제 감염병 관련한 그런 모습이라 좀 봐야 되나요? 네, 그렇게 좀 봐야 되는데 글쎄요. 지금 이제 단계 많이 올랐다는 부분들이 좀 문제고, 경고 딱지, 빨간 딱지가 붙어 있으면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은 부담스럽다라고 보셔야 되는 건데, 지금 예쁜
뿐만 아니죠. 뭐 시즌부터 해가지고 이 감염병 관련한 종목군들이 계속적으로 좀 떨어지는 형태로 진행됐기 때문에 조금 애매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3자 배정 유상 증자가 있었던 좋은 호재성 재료도 좀 있었고요. 뭐 글쎄 뭐 흐름이 좀 바뀔까라는 생각도 조금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애매하긴 합니다. 애매하긴 하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한번 꺾이는 형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놈이 이제 2022년 국내 기업 최초로 그 엠폭스 유전자 증폭 진단 키트 수출 허가를 받은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엠폭스 관련한 얘기가 나올 때 바짝 뛰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들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을 때 기관들이 왕창 팔아본 거, 외국인이 왕창 팔아본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급적인 측면에서 떨어지는 모습들, 또 과매수 국면. 자, 그러면 이제 잠깐씩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을 때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됐을 때는 좀 답답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감염병 관련해서는 이제 코로나가 예전에 위력을 발휘하기가 어렵죠. 엠폭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단기적 상승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단기적으로밖에 만들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매도 의견으로 차익 실현 들어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위쪽에서 매수 들어가신 분은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차익 실현 들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매수 의견은 일단 주가 떨어지게 되면 상황이 좀 안 좋아질 수 있죠. 뭐 시젠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 상승폭을 그대로 반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마찬가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 2,000원 또는 그 아래쪽까지도 예상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좀 부담스럽다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부담스럽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익 매도 그 다음에 신규 접근하지 않는 걸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관심이 많은 거 DXVX요. 자, 이 종목 지금 상한가 들어갔는데 이게 원래 감염병 얘기 나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꺼지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얘가 처음에 올라온 부분은 뭐였냐면 이게 뭐였죠? 비만 관련한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만 관련한 부분 때문에 올라갔었던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상한가를 또다시 올라가는데 그 이번에 나온 재료가 또다시 비만 균주, 항비만 균주래요. 이것을 발굴해서 특허를 출원했다라고 발표하면서 상한가를 들어갑니다. 근데 이 항비만균이라는 게 진짜로 있는 거 맞죠? 그 비만균이라는 게 있나요? 비만균? 균에 의해서 살이 찌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뭐 그냥 마케팅에 대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말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이 비만균이라는 것 자체를 요즘에 보면 좀 처음 보는 건데 요즘에 워낙 이제 비만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이렇게 관련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타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계속 떨어지기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비만 해가지고 주가 올라간 모습, 그 다음에 뭐 요즘에 감염병 관련해서도 뭐 얘기한다, 뭘 발견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움직였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라갈 때 또 다 팔아먹은 모습이 보이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주가가 올라가는 시점을 이용해가지고 기관이나 외국인이 팔아먹었어요. 그 자리가 언제냐면은 매물대 있는 자리. 즉, 여기, 2024년도 6월까지 물려있던 놈들이 주가가 폭락한 시점을 이용해서, 이 상승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털어먹는 형태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주력이라고 볼 수 있었던 외국인이나 기관들 물량 다 빠지고 개인들만 바글바글한 상태. 자, 여기서 갑자기 비만 관련해서 한 번 더 올라갔다. 한 번 더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전문용어로 설거지라고 합니까? 그런 거 나올 가능성이 높죠. 주가가 좀 밀릴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아래쪽 지지선대 또는 매물대 완전히 통과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3,500원대까지도 한번 밀릴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면 변동폭 굉장히 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뭐 신규 접근이나 이런 거를 지금은 고려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뭐 추세 자체도 아직 정돈이 안 됐기 때문에 매수 접근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요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보기는 하지만 이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조금 미덥지가 않습니다. 갑자기 또 그다음에 자꾸 이제 뭐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 그다음에 좋은 뉴스 나오고 나서 주가 떨어진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주의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지고 계신 분들 차익 실현 조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떻게 생각되고요. 지지선대가 3,500원대 이상이면은 일단 좀 버텨도 되긴 하는데요. 변동폭이 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3,500원이면 변동폭이 10%가 넘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저는 차익 매도가 좀 낫지 않을까 생각됐는데 일단은 하락해서 출발해 버리게 되면 차익 매도고 뭐고 간에 일단은 좀 이제 3,500원대 버티기로 돌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고 비만 치료 뭐 다 좋긴 좋은데 아직까지는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 이제 딱
꼬집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아닌 것 같아 보여서 조금은 주의해야 될 것 같다 판단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차익 매도 의견, 그 다음에 신규 접근은 하지 않는 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화 갤러리아 볼게요. 요것도 굉장히 강세 보였는데, 요게 이제 삼남이죠. 셋째 아들, 이 김 회장의 셋째 아들이 하나 갤러리아를 지분을 공개 매수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540억 원어치랍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공개 매수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은 공개 매수 가격이 1,600원입니다. 1,600원이요. 그러면은 여러분 다 아시죠? 공개 매수 가격 이상으로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상황, 이거는 근데 뭐 M&A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개 매수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지분 확보용이잖아요. 네, 이 주식을 많이 가져가기 위한 지분 확보용의 공개 매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네, 주가가 요거 하고 놓고 나서 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죠. 네, 요거를 그냥 멀리 보실 분들 길게 보셔야 되고요. 그냥 난 물려 있어도 좀 짜증나, 재수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정도 그냥 요 가격대요. 1,200원대 이상에서 그냥 매도하시면 됩니다. 1,600원에서 공개 매수한다고 했으니까 그 정도 수치를 넘어가긴 좀 어렵고요.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할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 라인대에서 그냥 매도 포인트를 가져가시면 되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이제 나는 팔고 싶지는 않다, 길게 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런 거는 괜찮아요. 네, 특수관계인의 어떤 포인트고요. 지분 확보를 해가지고 내가 여기에 대한 지분력을 높이겠다라는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요거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은 이제 공개 매수 이후에 주가가 좀 떨어진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상승세를 타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여기서 당장은 더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9월 11일까지 공개 매수니까 9월 11일까지는 1,600원 이상 넘어가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M&A였다, 뭔가 다른 세력이 붙었다 그러면은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혼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1,600원 이상 넘어가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매도를 하실 분들은 여기서 매도를 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길게 보실 분들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이거 뭐 공개 매수 끝 그러면 주가 갑자기 올라가고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시고 길게 보실 분들은 조금 더 홀딩 하셔도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기관 쪽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 이유는요, 1,600원의 공개 매수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 차이가 좀 난단 말이에요. 1,600원까지면은 지금 한 5% 정도 나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것저것 제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이런 거 얘네들이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에서 순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다가 돈을 태우면 1,600원에 공개 매수를 팔았을 때 얘네들은 수익을 볼 수가 있어. 근데 개인들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공개 매수를 진행하게 되면 여러분들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벌어들인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개인들이 할 만한 건 아니고요. 기관들, 큰 돈들 이런 것들은 이런 때 진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노리고 들어왔을 거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고요. 네, 540억 정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뭐 금액적인 제한이 있어서 특별하게 뭐 이렇게 딱 모든 것을 다 소화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네, 1,600원 여기 그냥 물려있는 분들이 매도하기 좋은 위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길게 보실 분들은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네, 뭐 공개 매수 이후에 가격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것까지 포함해서 좀 더 길게 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추가적인 상승을 더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길게 보시는 부분이 가능하신 분들만 하세요. 나 길게 볼 수 있어 해놓고 뭐 2, 3개월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마음을 먹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전략들을 좀 바꿔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수는 지금 좋지 않아요. 네, 매수는 지금 하실 수 없는 구간이니까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팔거나 아니면은 이 이후에 공개 매수 이후에 조정 나올 것을 감안해서 길게 가져가거나 그런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 다음에 ENCL 볼게요. ENCL. 요거는 신규 종목이잖아요. 신규 종목인데, 신규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렇게 초반에 터지게 되면 무조건 파시는 게 맞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초반에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은 대체적으로 요즘에 신규 상장 종목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게 막 급등을 해버렸어. 그러면 하루를 더 보거나 추가 상승을 더 연결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물량이 터지면서 나와버렸다, 주가 밀려버렸다, 이렇게 되면은 매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한 거예요. 신규 상장인데 그냥 상장 이후에 주가가 좀 밀렸다라고 하면 그냥 매도하시면 됩니다. 그게 그냥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이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고, 매수 이런 건 들어가지 마세요. 이거는
보통 이제 공모주는 공모하는 그 시점에서 진입하시면 되는 거지, 지금처럼 이렇게 상황이 만들어진 다음에 매수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체크하시고, 이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매도 의견입니다. 주가가 올라가도 매도, 내려가도 매도입니다. 그래서 매도 의견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첫날부터 밀리는 것들은 꼭 명심하세요. 그냥 매도하시는 게 정답이에요. 그 부분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모주는 웬만하면, 네, 요즘에는 재미가 없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는 게 좋고요. 네, 공모 시점에서 돈을 조금 벌었다 하더라도 바로바로 파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치고 올라가서 말아 올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라면 모르지만, 이렇게 물량 터지거나 음봉 나오면은 그냥 정상적인 종목들 팔아야 되는데, 신규 종목은 하물며 더 많이 팔아야 되죠. 이 부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매도 의견 말씀드리고요. 유한양행 보겠습니다. 유한양행은 호재가 나왔어요. 지난번에 이미 호재가 나왔던 부분이죠. 지난번에 이미 나왔던 호재인데, 그 호재가 발표된 이후에 주가 떨어졌어. 그러고 나서 다시 올라갔거든요. 자, 요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 새로운 제품이죠. 그 FDA의 그 승인을 받은 거죠. 네. 폐암 신약 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됐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20일 날이었죠. 네, 20일 날 받아서 이제 주가 상승했다가 좋은 소식이었는데 주가 밀려버렸단 말이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그 부분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름이 뭐였더라? 랭라자, 이름 되게 어렵는데, 랭라자. 네, 요건데, 요게 이제 FDA 승인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2, 제3의 어떤 신약을 개발하겠다,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이 부분들은 일단 긍정적이에요. FDA의 허가까지 받은 상황이라면, 국내에서 지금 항암제로서는 첫 번째 허가를 받은 사례입니다. 그럼 이게 FDA 승인이라는 것은 이 상당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상태가 좀 되겠죠. 유한양행은 아시다시피 콘택 600, 네, 이런 걸로 유명한 회사이기도 하고 추세가 좋아요. 그래서 이 유한양행은 예전에 특강에서도 제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제약주죠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수익 이미 좀 많이 나오셨을 것 같은데, 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게 되면 추세는 일단 좋습니다. 자, 변동성은 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일단은 10만원대에서 지지선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면 10만원대 지지선을 확보해 본다면 주가 변동폭은 한 5에서 6% 정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문제는 이제 내가 과연 저런 변동성을 견딜 수 있겠는가, 뭐 그런 부분이니까 그것만 잘 컨트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추이적으로 본다면 추세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간 상황을 참고해 본다면 10만원 밑으로 내려가더라도요 95,000원이나 9만원대 이상에서 일단 가격대가 형성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매수를 만약에 생각하시는 분들은 10만원 아래쪽을 무조건 노리시는 게 맞아요. 그냥 올라가버리면 별 수 없습니다. 이격이 벌어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조금 위험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건드리지 마시고요. 10만원에서 9만원 사이 구간은 매수 포인트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 계속 연결될 수도 있죠. 조금 내리더라도 뭐 10만원대 이상이라면 크게 문제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홀딩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네, 일단은 갖고 계신 분들 홀딩을 계속 유지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판단되네요.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종목이네요. 우리기술, 미코바이오메드, DXVX, 하나갤러리아, EN셀, 유한양행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좋은 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은 또 다른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